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솔로게이트의 박찬선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음성 기반 AI 솔루션을 컨택센터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하신 분들이 이제 컨택센터에서 챗봇이라든지 이런 또는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컨택센터가 음성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컨택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까 컨택센터의 음성 인식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컨택센터에서 음성 인식 기술이 왜 중요할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인식 분야의 가장 큰 이슈, 당연히 정확도이겠죠. 그래서 정확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컨택센터의 AI 기술 또는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면 다소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활용 수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작정 그냥 AI 기술을 컨택센터에서 적용하면 뭔가 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AI 기술을 적용할 때 어떠한 단계에 의해서 접근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째 컨택센터를 하는데 요즘에는 컨택센터라는 용어가 굉장히 표준화된 용어처럼 쓰이는데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콜센터 또 고객 서비스 센터, 이 컨택센터 이 용어들이 상당히 혼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기술 위주로 특히 컨택 채널 위주로 바라보면서 컨택센터라는 이제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표준화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멀티 채널 중에서 보이스 채널이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컨택센터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물론 이제 요즘에 멀티 채널을 얘기하다 보니까 컨택센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이메일이라든지 웹이라든지 다양한 멀티 컨택 채널이 통합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가 음성 데이터로 음성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컨택센터에서 이런 AI 기술, 특히 음성 인식 기술이 왜 중요하냐 그 부분은 컨택센터라는 곳이 데이터의 생산과 가공 또 활용 또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수익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더욱더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컨택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의 상담사가 하루에 8시간 동안, 물론 8시간 내내 통화를 하진 않겠죠. 뭐 거기서 하루에 뭐 1시간 내지 2시간의 통화 시간을 가져서 데이터를 생성한다면 사실은 컨택센터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음성 데이터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음성 데이터가 고객의 불만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주문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음성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그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거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또는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수익으로서 연결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컨택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음성인식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성인식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당연히 정확도겠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음성인식의 정확도 같은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과거에 한 95% 정도의 인식률을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최근에 그런 음성 인식 정확도가 90%, 99%, 97% 이런 얘기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97%가 넘어가면 이미 사람의 수준을 넘어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컨택센터에서 95%, 99%의 정확도가 나오고 있느냐?
그건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첫째로 저 95%, 97%의 정확도는 방대한 데이터의 학습이 이루어져 있는 영문 데이터에 일단 가장 해당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직도 한국어에서의 음성 인식 정확도는 솔직히 영어보다 아직 정확도가 낮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컨택트 센터는 사실 음성의 데이터,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그런 전화선을 통해서 음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휴대폰이나 어떤 AI 스피커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인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음성 인식 이야기를 할 때 내 집에 있는 AI 스피커나 내 휴대폰에서 굉장히 인식률이 높은데 왜 콜센터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음성 인식률이 사실은 한 80%, 85% 정도, 90% 정도만 돼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인식이 안 되냐, 뭔가 기술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컨택트 센터로 인입되는 전화선에는 사실은 8K 정도 수준에서의 샘플링이 되고요. VoIP를 통해서 들어오는 콜도 사실 16K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K에 또 전화를 거신 분들이 보통 훈련된 상담사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어떤 일반 환경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당히 많은 노이즈라든지 불명확한 발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음성 인식은 크게 잘 아시다시피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그래서 상당한 트레이닝이 된 음향 모델을 베이스에 두고 언어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언어 모델도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처리를 또 과정을 거쳐서 정확도를 높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언어 모델과 후처리가 수반이 되어야지 그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상당히 난제가 많은 거죠. 많은 부분이죠. 그러나 이 정확도는 해마다 한 해가 다르게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도메인에 특화된 언어 모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범용적인 언어 모델 플러스 또 음성 인식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이 컨택트 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컨택트 센터에서 4가지 활용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컨택트 센터에서 AI 기술을 도입할 때 제가 도입을 실제 담당했던 책임자이기도 했었고, 실제 운영을 해봤을 때 이 기술 쪽에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들이나 또는 그 AI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수요 기업에서도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는 전략이 부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I 기술을 도입을 하려면 도입 이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플랫폼이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AI라는 솔루션이 들어온 다음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 전혀 한번 설치가 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훈련이나 운영 유지가 되지 않고 원스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인 데이터 생성이 되고 계속 재학습이 이루어지고 피드백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특히 AI 데이터를 구축하고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플랜 없이 갑자기 지금 음성인식이 중요하다니까 음성인식 기술 솔루션 가져와라. 챗봇이 잘 된다고 하니까 챗봇 솔루션 가져와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음성 인식과 관련돼서 컨택트 센터의 어떤 그 4가지 활용 수준을 단계별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플랫폼을 좀 갖췄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텍스트화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STT, Speech to Text 부분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없이 갑자기 음성을 가지고 뭐 인사이트를 도출하거나 또는 이걸 뭐 상담사와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상담을 한다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환기라든지 콜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음성 데이터 또는 녹취 시스템에 담겨 있는 음성 데이터를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정확도 높게 텍스트 데이터로 전환시키는 그 수준이 1단계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고객과 지금 컨택센터의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화자를 분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전화를 하는 고객과 상담사의 통화 데이터가 엉켜 있는 모노 데이터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다 STT를 적용하려다 보면 데이터가 모노 데이터로 다 엉켜 있어갖고 화자 분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또 화자 분리 데이터의 음질이 워낙 안 좋아서 STT를 적용하기 어렵다 하면 앞으로라도 했다 해서 뭐 예를 들면 RSTX의 그 채널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분리해서 저장을 하고 하는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당장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STT를 적용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많이 요구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텍스트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텍스트로 만들어진 거에 우리가 이제 자연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검색은 이미 많은 포탈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가 된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검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바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성 데이터를 빨리 듣는 것, 예를 들어서 100시간의 음성 데이터를 전수로 다 들어보겠다 하면 사실은 아무리 빨리 해도 1.5배나 2배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뭐 100시간이라면 50시간의 전수의 청취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텍스트로 전환이 됐을 때는 텍스트에서 물론 이제 텍스트 시스템을 쓰지 않고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훨씬 더 빠르죠. 눈으로 보는 속도가. 그러니까 검색에 대한 속도도 빠르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 텍스트의 솔루션들 많이 발전된 시스템을 넣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검색이라는 걸 해낼 수가 있죠. 검색도 하고 찾아서 마스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녹취된 데이터, 어떤 대화, 음성 데이터에서 우리가 하는 키워드라든지 중요 데이터를 신속하고 빠르게 검색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검색을 통해 가지고 감정 분석이라든지 빈도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검색에 좀 지능화된 검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데이터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이제 분석 기능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겠죠. 요즘에 뭐 저도 이제 요즘에 MRC라고 해서 머신 리딩 컴프레이션 같은 그런 기술들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텍스트 데이터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텍스트 데이터 같은 그런 비정형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실제 실적이라든지 통신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정량적 데이터를 결합해서 비정형 어떤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 데이터를 결합을 통한 그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루어진다면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분석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단계를 거쳤을 때 진짜 상담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으면서 단순하고 그리고 또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버추얼 에이전트와 통해서 실질적인 하이브리드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용 단계가 진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많은 AI 기술들을 컨택센터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앞에 선제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고 이러한 기술이 써야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뭐 AI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상담사와 결합해서 뭔가 하이브리드 상담이 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사실은 AI 음성 기술의 도입에 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오늘 발표 중에서 앞으로 이제 컨택트 센터에 AI를 도입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해를 하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또 마찬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 레벨을 이해하는 거와 함께 이제 음성 기술이 컨택트 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이미 뭐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8가지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분석한다. 이제 그런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컨택트 센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집적되고 분석되는 그런 이제 어떤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저는 이제 요새 AI 공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콜 시스템, 워크포스 매니지먼트나 CTI나 이런 CRM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거래 주문이라든지 거래에 대한 거 또는 토크 타임이라든지 뭐 핸들링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있었죠. 근데 그 분석은 콜센터에서 생성되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의 극히 일부분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워크포스 매니지먼트 같은 것이 도입이 되면서 상담사라든지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하죠. 거기까지 분석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것 또한 일부만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 컨택트 센터에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음성 데이터라든지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 요약을 하고 분류를 하고 또 거기서 의도와 감정과 인사이트를 분석해내는 수준으로 거의 이제 컨택트 센터에 들어오는 걸 거의 모든 것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주 제한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상담사 스킬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이제 컨택트 센터에서 QA라든지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철저히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상담사를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들이 과연 상담사를 스킬을 개선할 때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 상담사를 파악하고 있느냐를 볼 때 사실 굉장히 제한된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상담을 운영을 하면서 뭐 Y 커넥트 같은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보기도 하고 샘플링해서 상담사의 대화를 듣기도 하는데 상담사의 모든 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뭐 한번 들어봐도 일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고 그래서 상담사가 실제로 제대로 된 고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또는 그런 컴플라이언스에 따라 그 규칙에 따라서 상담을 했느냐를 슈퍼바이저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사후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상담사의 상담 내용들을 쭉 텍스트화 시키면서 모니터링하고 그러면서 어떤 불안전 판매라든지 이런 언더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상담사한테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실시간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 스킬의 개선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사실 상담사의 대화들을 이렇게 들을 때 잘 아시겠지만 상담사가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그 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상담사가 캐치해가지고 뭔가 그걸 내부 보고를 통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상담사가 굉장히 상담 시간에 쫓기면서 상담 프로그램에 표시되어 있는 그런 랩업 타임에 그거를 입력하고 상담을 마치기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중에 나오는 고객의 니즈라든지 불만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것을 메모를 남기거나 보고를 해가지고 어떤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이상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이런 걸 음성 인식을 실시간으로 다 분석을 하면서 텍스트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런 이슈가 많더라. 또 이런 고객의 좀 니즈가 있구나.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파악하는 것은 어떤 백엔드에서 AI 기술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이제 고객 경험을 개선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요즘에 고객 경험의 측면에서 요즘 시대의 콜센터가 컨택센터가 가장 높은 수준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온라인 기업들이나 많은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를 받아보려고 하면 상담사와 목소리를 듣기조차 어려워요. 전화번호도 오픈 안 해줍니다. 그냥 이메일이라든지 챗봇이라든지 보이는 IVR을 통해 가지고 고객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서비스를 받죠. 근데 그게 그쪽으로 익숙하지 않으면 노령의나 이런 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나 궁금한 거를 보이는 IVR 또는 챗봇 이메일로 상담해 준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상담을 찾기 때문에 매번 이제 0번을 누르게 되죠. 0번을 누르게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차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객 경험 수준, 고객 만족도 수준에서는 근래 컨택센터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위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근데 왜 고객 경험을 개선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NLU라는 이제 AI 기술이 셀프 서비스에 적용이 되면서 정말 이제 고객이 이게 사람이 지금 이게 가상 상담이 날 해주고 있는 건가? 이렇게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또 궁금해할 정도의 사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24시간 365일 가상 상담을 통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의 불만족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서비스해 주는 것 이상의 만족도를 가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고객 경험을 개선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객 인증 및 효과적인 부정행위 탐지입니다. 사실 음성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이제 근래에는 음성 인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음성 인증, 고객 인증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음성으로 해서 이런 바이오메트릭 기술을 이용해서 그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는 인증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음성 인증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이제 어떤 복합 인증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음성을 기반으로 한 인증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대화 중에 실시간으로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또 상담 내용 중에 이상한 패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인증 및 효과적인 부정행위 탐지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 부분이 되면서 상담 시간,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신원 인증을 파악하는 톡타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20%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화만으로도 이 사람의 신원을 한 7초 정도의 대화 시간만으로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고 이 사람이 정확한 실제 이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상당히 톡타임의 어떤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성봇을 사용해서 중요한 업무를 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웬만한 주문 접수라든지 간단한 상담들은 다 음성봇, 그러니까 버추얼 에이전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음성과 챗봇이 결합이 된 콜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버추얼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버추얼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중요한 업무를 하게 돼서 상담사들은 이제 자신들은 보다 더 가치 있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요. 대부분의 상담들을 버추얼 에이전트가 대신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죠.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는데요. 상담사가 숙련이 덜 된 상담사가 실수로나 의도적으로 어떤 오류를 범할 때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음성 인식에 지금 이제 음성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때
음성 데이터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이터가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스킹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보안 어떤 개인 보호, 정보 보호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스피치 스파팅이라든지 또는 텍스트 어떤 검색을 통해서 마스킹 같은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다 결합이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컨택트 센터의 운영 비용 절감이나 ROI를 높일 수가 있고요. 이제 새로운 진짜 넥스트 AICC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음성 인식하면 이제 조금 음성 인식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니까 그냥 컨택트 센터에서 음성을 인식하고 조금 더 나가서 음성 인증하는 거 정도가 이제 그러면 그거 외에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음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떤 시스템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커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화자 식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택트 센터에 많은 데이터들이 하나로 다 포함돼서 그러니까 모노 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류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음성 기술을 이용해서 화자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은 어디에 또 쓰일 수 있을까요? 사실 AI 스피커 같은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집에 AI 스피커를 여러 대 두는 게 아니잖아요. 한 대 두고서는 내가 사용하는데 엄마가 말하는 거, 아빠가 말하는 거, 동생이 말하는 거 이런 등록된 사람이 말했을 때 아빠가 말했을 때 질문사항에 맞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와 또 엄마가 말했을 때의 그런 그 사람을 인식하고 화자를 식별하고 그 대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를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CRM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자 식별 기술은 AI 스피커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가능하고요. 또 언어 식별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화자 식별이나 언어 식별은 언어의 제약을 받지가 않아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영어에 대한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한다라도 이게 언어에 디펜던트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화자 식별이나 언어 식별들은 한국어냐 영어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 식별도 한 20시간 정도의 언어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면 대화가 들어왔을 때 이게 무슨 어휘인지를 바로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성인식 기술을 하다 보면 대화 중에 뭐 영어 대화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중국어 쓰는 사람도 있고 일어 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사람은 일본어니까 우리는 뭐 사용할 수가 없어? 우리 엔진은 사용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인식이 쭉 떨어진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들어왔을 때 언어를 식별을 해서 일종의 인텔리전트한 라우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어 식별 기술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좀 더 나가서 같은 개념을 좀 더 활용하면 젠더 식별도 가능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여성일까 남성일까를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떤 거에 유용하게 쓰이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음성의 방송이라든지 음성 대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거를 분류해서 그 분류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가 결합시켰을 때 어떤 연령에 어떤 성별에 어떤 반응을 갖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스포팅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음성이 들어오면 그것을 텍스트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검색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키워드 스포팅은 음성 데이터에서 직접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성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제 음성 전사, 스피치를 트랜스크립션 한다든지 화자 분리,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모노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화자로 분리해서 스테레오로 분리하는 이런 부분 얼마나 용도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음성 활동 탐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인식할 거는 말하는 데이터를 인식하는 거지 뭐 거기에 있는 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음성 활동을 탐지해서 대화 데이터만 분리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또 방대한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게 음성 인식에 쓸 수 있는
유효한 데이터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음성 품질 추정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음성 연령대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성 데이터에서 아이들의 데이터들 또 노인 어르신들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분류해서 우리가 음성 연령 추정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노이즈 제거기 음성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그 의미 있는 데이터들 외에 여러 가지 잡음들을 제거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 웨이브 파일이든 뭐 또는 플래그나 오퍼스로 그런 코덱에 적용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 기술이 어떤 다양한 시스템이 나올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예, 제가 간략하게 또 이런 컨택센터에서 음성 인식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떻게 도입하는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또 이게 이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